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건국 250주년 행사가 궂은 날씨로 차질을 빚었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 동안 전국 곳곳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7명이 숨졌습니다. 시카고 미드웨이 공항에 착륙하던 델타 항공 여객기가 독립기념일 불꽃놀이 폭죽에 맞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월드컵에서 출전 정지 조치가 내려졌던 미국 대표 선수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피파에 민원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쿠팡을 주식 계좌에 담아 재임 중에 18차례 사고 판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월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건국 250주년 행사가 궂은 날씨로 차질을 빚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념연설 메시지는 예년의 건국 기념일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첫 소식 워싱턴 전병남 특파원입니다. 끝없이 늘어선 인파. 워싱턴 DC 내셔널몰에서 열리는 건국 250주년 행사에 참석하려는 사람들입니다. 40도에 육박하는 더위와 3시간이 넘는 기다림 속에서도 새 에어포스 원의 축하 비행이 시작되자 탄성을 지릅니다. 하지만 축제 분위기도 잠시 갑자기 내셔널몰 행사장을 폐쇄한다는 발표가 나옵니다. It's closed. After I'm saying there's a weather and there's a storm coming in. 군복을 입은 주방위군과 경찰이 행사장 밖으로 사람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동안 살인적 폭염으로 사람들이 열사병에 걸릴까 봐 걱정이었는데 폭풍 후 예보까지 추가되자 결국 일부 행사가 취소된 겁니다. 퍼레이드가 취소되면서 내셔널몰을 찾은 많은 사람들이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3:30 this afternoon. They're just kind of moving us away because there's risk right now of a thunderstorm. 트럼프 대통령도 악천후가 지나가길 기다렸다가 밤 11시를 넘겨서야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곤 강조한 메시지는 반공이었습니다. We don't want communists in our country. We like to stop a threat like that immediately and before it begins. It's like a cancer. 중간 선거를 넉 달 앞두고 민주당 내 부상하는 강성 진보 진영인 민주사회주의를 겨냥한 공세를 본격화한 겁니다. AP통신은 역대 대통령이 국민 통합의 기회로 삼아온 건국 기념일 연설과 달리 트럼프의 연설은 이례적으로 정치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연설이 끝나자마자 85만 발의 폭죽이 하늘 위로 쏘아 올려져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하지만 매사추세츠, 일리노이 등 민주당세가 강한 일부 주는 연방정부 주최 행사엔 아예 참여하지 않아 미국의 분열이 두드러진 하루였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전병남입니다. 독립기념일 연휴 동안 미 전역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7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습니다. 캘리포니아 컴프턴에서는 독립기념일 파티 도중 총격이 발생해 남녀 2명이 숨지고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뉴욕 브루클린에서는 가족 모임에 괴한이 총을 쏴 어린이 4명을 포함한 8명이 다쳤고 21살 여성은 위중한 상태입니다. 플로리다와 인디애나, 미주리주에서는 총격으로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오하이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도 총격으로 여러 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카고 미드웨이 공항에 착륙하던 델타 항공 여객기가 독립기념일 불꽃놀이 폭죽에 맞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연방항공청에 따르면 지난 토요일 밤 8시 반쯤 애틀란타에서 출발해 시카고로 향하던 델타항공 1076편이 착륙 접근 과정에서 폭죽으로 추정되는 물체에 피격됐습니다. 항공기는 안전하게 착륙했으며 탑승객 52명과 승무원 6명 모두 다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Perhaps a firecracker goes off right at the intake for the jet engine. That could cause something if you combine that with another factor like a wind shear
for unexpected weather pattern. 경찰은 항공기에 경미한 도장 손상이 발생했다고 밝혔으며 연방수사당국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남부에서 독립기념일 모임 도중 폭죽이 폭발해 20대 여성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지난 4일 밤 8시 반쯤 치노의 한 주택가에서 일어났으며 다량의 폭죽이 한꺼번에 발화하면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폭발 직후 차량 한 대가 불길에 휩싸였고 인근 야자수에도 불이 붙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독립기념일 파티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20대 여성 한 명이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헤스페리아에 사는 28세 남성을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했으며 정확한 폭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월드컵에서 출전 정지 조치가 내려졌던 미국 대표팀 선수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피파에 민원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이렇게 해서 이겨도 망신, 져도 망신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미국 축구대표팀 에이스인 폴라린 발로건이 한 경기 출장 정지가 풀려서 16강전에 뛰게 된 데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역할을 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측근들에게 징계를 풀 방법을 찾으라는 지시를 내렸고 변호사들까지 동원해서 피파가 비디오 판독으로 퇴장을 시킨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안까지 모색했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축구협회가 항소할 방법이 없고 발로건이 대체 불가한 선수라고 보고하자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인판티노 피파 회장에게 전화를 해서 징계를 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왜 전화를 했느냐는 질문에 할만해서 했다고 답했습니다. I asked for a review because I didn't think it was a foul. And, again, I'm good at this stuff. 그러면서 오늘 16강에서 발로건이 안 나와서 벨기에에 졌다면 승부 조작이라고 주장할 생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If they beat us, we'll say I say it was rigged, just like the election was rigged in 2020, but I won't get into that. 미국 내에서조차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This is something that feels ripped from the WWE. It seems almost outlandish, insane that this man has been cleared. 벨기에 측이 이 결정을 놓고 피파에 항소했지만 피파는 벨기에가 항소할 권한이 없다면서 기각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쿠팡을 주식 계좌에 담아 재임 중에 18차례 사고 판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투자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한미 간 외교 통상 현안이 된 기업에 대통령이 투자를 한 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민표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 신고 자료입니다. 두 번째 임기 9달 가까이 지난 지난해 10월부터 쿠팡 주식을 사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는 정확한 액수가 아닌 금액 구간을 신고하는데 10월 9일에 쿠팡 주식을 1,001달러 이상 15,000달러 이하로 한 번, 5만 달러 이상 10만 달러 이하 규모로 또 한 번 매수하고 10월 16일에 15,001달러에서 5만 달러 사이로 일부 매도했습니다. 이렇게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반복해 올해 5월 신고 시점까지 18차례 쿠팡 주식을 사고 팔았습니다. 지난해 12월 한국의 쿠팡 청문회가 미국에서도 주목받던 시점이나 올해 2월 한국 정부가 쿠팡에 차별적 대우를 한다는 주장이 미국에서 나올 때도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남아있는 쿠팡 주식은 최대 우리 돈 약 2억 원어치입니다. 다만 주가 흐름을 보면 큰 이득을 보지는 못했을 걸로 추정됩니다. 재산 신고 내역에도 쿠팡 주식 투자에 따른 소득이 없거나 각각 201달러에 미치지 못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중 주식 거래는 운용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투자 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이해 충돌의 선을 긋고 있습니다. I never speak to any of the people that run the money, but they're at big institutions and they invest in whatever they invest. 하지만 한미 통상 분야의 주요 이슈가 된 기업의 주식을 보유했다는 사실 자체로도 이해 충돌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 자산을 처분하거나 백지 신탁하지 않는 데 대한 비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취임 전 쿠팡에서 $10,000의 강연과 자문 사례금을 받았다고 신고하는 등 미국 정부 핵심 인사들과 쿠팡의 광범위한 접촉이 다시 확인되고 있습니다. SBS 김인표입니다. 독립기념일 연휴 동안 이어졌던 선선한 날씨가 끝나고 캘리포니아 남부에 또다시 폭염이 찾아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오전 10시부터 목요일 오후 8시까지 내륙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내륙 지역의 경우 낮 최고 기온이 화씨 100도, 섭씨 약 38도까지 오르겠고 엔트로밸리 일부 지역은 섭씨 40도를 넘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상당국은 한낮 야외활동 자제를 당부하는 한편 아이나 반려동물을 차량 안에 방치하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올해 엘니뇨가 예상보다 더 강한 슈퍼 엘니뇨로 발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컬럼비아대 대기과학자 등 전문가들은 적도 부근 태평양에서 엘니뇨가 빠르게 강화되고 있으며 늦가을에서 초겨울 사이 정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엘니뇨는 적도 부근 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는 현상으로 전 세계 날씨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부 컴퓨터 예측 모델은 이번 엘니뇨가 1950년 이후 가장 강한 수준이 될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강한 엘니뇨는 폭염과 홍수, 가뭄 등 극단적인 기상현상을 키울 수 있으며 미국에서는 남부권을 중심으로 폭우와 홍수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네, 유럽 곳곳에서는 폭염에다 산불까지 발생해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남반구 남미에서는 전에 없던 강추위가 닥쳐서 기후변화의 충격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원경 기자입니다. 시뻘건 화염이 밤하늘을 뒤덮었고 도로에 주차된 차들은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그리스 제2의 도시 테살로니키에서 지난 4일 시작된 산불이 강풍을 타고 번지고 있습니다. Πίσω από εμάς εδώ έχει ένα εργοστάσιο το οποίο ήταν εργοστάσιο επιπλοποιείο το οποίο έχει καταστραφεί ολοσχερός. 유럽 곳곳에서 폭염의 여파로 3,000명 이상이 추가 사망한 데 이어 고온건조해진 대기에 강풍까지 겹치며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7월 들어 포르투갈과 스페인, 프랑스에서만 축구장 2만 6천 개에 달하는 면적이 불에 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계적인 도로 사이클 대회 투르 드 프랑스의 경기 구간 근처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주최 측은 관중 없이 경기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pour le Tour de France et le bon déroulement de la course et on invite le public à ne pas venir aux abords de la route de l'étape, à ne pas venir non plus sur le site d'arrivée. 미국 동부 지역에도 최고 기온 38도, 최강 기온 43도에 달하는 폭염이 덮쳐 뉴저지에서만 22명이 숨지는 등 최소 2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유럽 지역과 마찬가지로 열돔 현상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It's super duper hot. We've been using like cold towels around you, drinking a lot of water, being dehydrated. 반면 남반구 아르헨티나에는 이례적인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7월 초 날씨가 원래는 한국의 가을과 비슷한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체감 기온이 지난 3일 0도까지 떨어졌고 최근 해안가를 중심으로 보기 드문 눈까지 내렸습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한쪽은 타들어가고 한쪽은 얼어붙는 극단적 상황이 갈수록 일반화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날짜까지 제시하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 가능성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이 생각보다 가까워졌다고도 말했습니다. 워싱턴 전병남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9월 24일 미국을 방문할 걸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For instance, President Xi is coming here toward the end of September, the 24th, I believe. And what we need is a big ballroom where we could hold thousands of people to see him. 트럼프가 언급한 9월은 유엔 총회가 열리는 시기로 트럼프는 9월 22일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시 주석이 실제 미국을 방문할 경우 유엔 총회 참석과 백악관 방문을 연계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이번 트럼프의 발언은 지난 5월 미중 정상회담 당시 오간 초청 제안을 재차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다만 백악관과 중국 정부는 시 주석 방미 일정이나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공식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이 생각보다 가까워지고 있다며 나토 정상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we're getting much closer than people realize. I think he does feel pressure. He wants to end it, and Ukraine wants to end it, and we're in talks, and we'll see if we can get it ended.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트럼프는 워싱턴 시간으로 오늘 저녁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튀르키예로 출국합니다. 워싱턴에서 SBS 전병남입니다. 뉴욕 증시입니다. 미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5만 3천 선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고 나스닥 지수는 1%대, S&P 500은 0.7% 넘게 올랐습니다. 업종별로는 기술주와 금융주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업종이 각각 1% 이상 오르며 지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AI 관련 기술주의 반등과 2분기 실적 기대감에 힘입어 일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근 차익 실현 매물이 집중됐던 반도체주가 다시 강세를 보이면서 AI 투자 열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살아났고 경기 확장세와 고용 회복을 확인한 경제 지표도 투자 심리를 뒷받침했습니다. 미국 공급관리협회가 발표한 6월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54.0을 기록해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경기 확장 기준선인 50을 웃돌며 24개월 연속 성장세를 이어간 반면 기업 활동과 신규 주문은 다소 둔화됐습니다. 그러나 고용지수가 2월 이후 처음으로 확장세로 돌아서면서 시장은 미국 경제가 과열되지 않으면서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종목별로는 브로드컴이 애플과의 협력 계약을 2031년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하자 3%대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전체 직원의 2%대 감원 소식이 전해지며 1% 내외 하락했습니다. 이번 주엔 델타항공과 펩시코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요. 시장은 펩시코를 통해 내수 소비 심리를, 또 델타항공을 통해서는 여름철 여행 수요를 예측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였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지진 발생 11일 만에 어린이를 포함해 4명이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발생한 사망자 숫자는 3,3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보도에 장민성 기자입니다. 건물 잔해 사이로 한 남자 얼굴이 보입니다.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구조 인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리는지 의사소통도 이어집니다. 몸을 일으켜보려 하지만 틈이 없어 일어나기 쉽지 않고 잔해가 얼굴로 쏟아지는지 이내 덮고 있던 옷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강진이 덮친 라과이라주 카라바에다 지역 건물 잔해에서 생존자 4명이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이들은 어린이 2명과 남성 1명, 여성 1명으로 지난달 24일 지진 발생 이후 11일 만에 구조됐다고 베네수엘라 당국은 전했습니다. 지진 발생 후 267시간만으로 이는 통상 재난의학에서 보는 생존 골든타임 72시간의 4배에 달하는 시간입니다. 구조된 이들은 매몰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극적인 구조 소식에도 지진으로 인한 사상자 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번 연쇄 지진으로 최소 3,342명이 숨지고 16,700명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아직 실종자가 3만 명을 넘는 걸로 전해졌지만 구조 작업은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UN 개발계획은 이번 지진 피해액이 67억 달러, 약 10조 3천억 원으로 베네수엘라 GDP의 6%에 해당한다고 추산했습니다. SBS 장민성입니다. 중국이 어제 낮 태평양으로 모의 탄두를 탑재한 잠수함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재원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중국의 최신형 3세대 SLBM인 쥐랑3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쥐랑3는 사거리가 10,000km 이상으로 미국 본토를 포함해 지구상 대부분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정기 훈련이라고 밝혔지만 일본과 호주 등 태평양 연안국들은 발사 계획을 불과 몇 시간 전에서야 통보받았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여정은 문을 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여기 CBB 뱅크입니다. 진심 어린 대화에서 시작해 성공을 향한 새로운 기회로 당신의 비즈니스가 더 크게 넓어질 때
CBB뱅크가 전국 어디서나 그 문을 함께 열어갑니다. 성장의 파트너 CBB뱅크.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다음 소식입니다. 위기의 한국 축구를 바로 세울 K축구 혁신위원회가 첫 발을 뗐습니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박지성 피파 분과위원회 위원 등 혁신위원들은 새 판을 짜되 회장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정찬 기자입니다. 첫 회의에 앞서 박지성 위원장과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했던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자신은 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고 그 자리에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을 추대하겠다는 뜻부터 밝혔습니다. 수락해 주시는 거죠? 네, 그럼 저는 위원장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정부는 지원자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선을 그은 건데 정부의 간섭을 엄격히 금지한 피파 정관을 의식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바통을 이어받은 유승민 체육회장은 축구협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면서 변화를 이끌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표팀 운영이나 인사나 이런 크리티컬한 부분에 대해서 관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국민들께서 우리 축구협회 그리고 우리 선수단에게 많은 박수와 격려를 보내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자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위는 축구협회 차기 집행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일주일에 한 차례 모여 주로 협회의 의사결정 체계를 바로잡는 일에 몰두할 계획인데 박지성 위원장을 비롯해 이영표, 박주호 등 혁신위원은 차기 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정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결국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선을 긋고 이 혁신위에 참가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가장 컸습니다. 어떤 방향성을 갖고 가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앞서 정몽규 회장은 협회에 사임서를 제출하고 13년 5개월 임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체육회가 추진 중인 선거제도 개정안을 따라 차기 수장을 뽑는 절차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SBS 이정찬입니다. 미국과 일본에서 골프 사업을 하는 한인 사업가가 한국 근무 경험이 있는 전직 미군들을 대상으로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미국과 일본에서 25개의 골프장을 소유한 한인 사업가가 한국 근무 경험이 있는 미군들을 대상으로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한국산업양행 유신일 회장은 지난 금요일 자신이 소유한 캘리포니아 마벨라 CC에서 한국 근무 경험이 있는 미군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한국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자기의 가장 젊을 적에 보냈던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향수, 애정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가능한 대로 좀 많이 확장시키는 게 우리 국익을 위해서도 내가 조금 뒷바라지가 되지 않겠냐 하는 이런 의미로 유 회장은 앞으로도 자신이 소유한 골프장에서 이 같은 콘서트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신일 회장은 미국의 18곳, 일본의 7곳 등 28개의 골프장을 소유한 골프업계의 대표적 투자자로 2020년에는 팜스프링스 지역의 명문 골프장 단지인 PGA 웨스트의 9개 코스를 포함해 10개 골프장을 한꺼번에 인수하며 미국 골프업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이 알레르기 유발 성분의 영업 표시가 누락된 한국산 냉동 광어회와 가자미회 일부 제품에 대해 리콜을 실시했습니다. 리콜 대상은 간장과 와사비, 초고추장 등이 포함된 제품으로 소스에 들어있는 밀과 대두, 참깨 성분이 개별 포장에 영어로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제품은 울타리 USA와 제2원푸드를 통해 소매점과 온라인몰, 직배송 방식으로 판매됐습니다. 워싱턴주에서 마사지 업소를 성매매 영업장으로 운영한 혐의로 한인 남성이 조직 범죄 주도와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김모 씨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여러 업소의 운영과 자금 지원에 관여하며
성매매 조직을 관리한 혐의로 체포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조직범죄 주도 혐의는 최고 종신형과 5만 달러의 벌금, 성매매 알선 혐의는 징역 5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내세워 한인 시니어들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0대 한인 여성이 연방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이모 씨가 최소 28명으로부터 300만 달러 이상을 모은 뒤 일부 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돌려막기 하거나 카지노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8일 열릴 예정입니다. 영주권 취득을 위해 미국 시민권자와 위장 결혼을 한 40대 한인 남성이 비자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연방검찰은 송모 씨와 괌 주민인 보니조 키초초는 결혼 후 함께 거주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해 영주권을 취득했지만 실제로는 한 번도 동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송 씨는 1년의 보호관찰과 벌금이 부과됐으며 추방 절차를 위해 이민국에 출석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 일주일 만에 첫 부지가 확정된 건데 이재명 대통령은 속도전을 주문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호남권 반도체 기지를 광주 군공항 부지에 조성한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약 250만 평 규모의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공항 특성상 이미 평탄화가 완료되어 있는 만큼 부지 공사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광주 도심 KTX역과 인접해 인력 확보 및 정주 여건 마련에 유리하고 토지 수용이 수월한 국유지란 점 등이 선정 이유로 꼽혔습니다. 지난주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발표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첫 부지가 결정된 겁니다. 부지 발표 전에 열린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속도전을 주문했는데 국군이 걸린 총력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누가 얼마나 더 빨리 선점하느냐, 누가 더 빠르냐로 결판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오직 속도전이 중요하다. 민관합동회의도 매달 열어 추진 상황을 직접 챙긴다는 계획입니다. 이 대통령은 전력과 용수의 선제적 확보를 강조하며 신속한 행정을 당부했고 프로젝트 실현 가능성에 대한 보수 야권 비판을 겨냥 협조는 못하더라도 방해는 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균형을 주장하다가 불가능한 걸 전제로 기만이다, 이벤트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게 나라 살림을 맡은 공인들이 과연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맞는가? 한 가지만 하십시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을 땐 윤석열 정부 대왕고래 사업을 10중 8구 실패할 사안이라고 해놓고 메가 프로젝트는 비판도 하지 말란 거냐고 쏘아붙였습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Call DK Law. DK Law, how can I help you? Crazy accident. They cut me off and then cut my car in half. I think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Oh. DK Law will be there for everything you need. Oh, that's nice. DK Law goes all the way.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Because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전국 고교 야구대회에서 5.18 조롱 구호를 외쳤던 배제고 학생들이 광주일고를 찾아 사과했습니다. 광주일고 측은 고개 숙인 학생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5.18 조롱 구호로 출전 6개월 정지와 대회 몰수패 처분을 받은 배제고 야구부 학생들이 광주를 찾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을 응원 구호로 사용했다는 논란이 인지 일주일 만입니다. 배제 고등학교 선수들의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들로 인해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광주제일고 선수들과 학부모님 그리고 광주 시민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광주일고 선수들과 감독, 선생님은 사과를 따뜻하게 받아줬습니다. 학생들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다음에 멋진 경기로 다시 만나자고 화답했습니다. 배제고 학생들 고개 들어요. 그리고 다음에 저희 일고 학생들 만날 때 정말 당당하게 서로 있는 기량 마음껏 펼치면서 멋진 승부 펼쳐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용서를 구하는 가장 멋진 모습이고 친필 사과문을 전달받고 악수를 나눈 광주 1구와 배제고 학생들은 5.18 민주묘지를 찾아 5월 영령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묘역 참배에는 서울시와 전남 광주 교육감도 동행했습니다. 앞서 스타벅스 응원 논란이 일자 대한야구 소프트볼협회는 배제고의 6개월 출전 정지와 80일의 청룡기 남은 경기 몰수패를 의결했습니다. 배제고의 재심 청구 기간은 오는 8일까지입니다. 이번 5.18 조롱 논란은 혐오를 방관해온 어른들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민주시민 교육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C 이정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공 메시지와 미 전역에서 발생한 총격 사고로 독립기념일 연휴가 소란스러웠습니다.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라는 미국 건국 정신이 옅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월요일 SBS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